안녕하세요. 오늘은 25페이지 나머지 정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앞쪽에 있었던 연습 문제, 확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단원 끝에 있는 탐구 문제들은 대면 수업 시간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마지막 수업이 지난 시간 수업이 19페이지 문제 9번이었는데 그 뒤에 있던 탐구 문제들 그리고 확인 문제, 연습 문제들 이것들은 다 대면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온라인 수업 때는 이제 이론 수업 위주로 할 거니까 이제 25페이지 나머지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내용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탐구 활동을 보면서 항등식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등식 x제곱 플러스 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등식의 좌변과 우변의 x에 각각 마이너스 1과 0과 2를 대입하여 아래 표를 완성하고 그 값을 서로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좌변에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0이 나오겠죠. 우변에 x 곱하기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여기 0이죠 지금. 그러면 0 나오겠네. 자, 좌변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 플러스 0이니까 0이고요. 우변에 x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곱하기 0 플러스 1이어서 0 곱하기 1인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에다 2를 대입하면 1의 제곱 플러스 1이어서 2가 되겠고요. 우변에다가 x에 x 플러스 1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 플러스 1이어서 2가 됩니다. 자, 이것들을 비교하니까 어때요? 비교하니까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계속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0으로 같고 0으로 같고 2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식에다가는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같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x제곱 플러스 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나 또는 전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어진 이 등식은 실수 x의 항등식이냐, 실수 x의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x에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가를 얘기하는 건데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등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항등식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주어진 시기의 문자에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알아두고 이 항등식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질을 또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자,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이면 a는 b는 c는 0이다 라고 했어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항등식이니까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죠. 이렇게 해도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x는 0을 대입해도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c는 0이라는 값이 바로 얻어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는 0인데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는 0이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는 0이 되어서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더해주면 2a는 0이어서 a는 0. a 대신에 0을 대입하면 b도 0. 그래서 a는 0, b는 0, c는 0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이면 그 개수들은 전부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반대로 a와 b와 c가 모두 0이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x의 항등식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는 b는 c는 0이라면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잘못했어. 그렇죠. a는 b는 c는 0이니까 여기다 0, 0, 0을 대입한 거니까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플러스 0이 0이 되느냐, 이게 항상 성립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0을 곱하면 항상 0이죠. 그러니까 0 플러스 0 플러스 0이 되어서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2번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인 것과, 그리고 a는 b는 c는 0인 것이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b는 c는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a, b, c가 모두 0이면 요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 1번, 요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이 x에 관한 항등식이면 a는 a', b는 b', c는 c'임을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시간 좀 줄게요. 자, 이제 문제 1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 등식이 x의 항등식이면 a는 a', b는 b', c는 c'임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직전에 예제 1번에서 뭘 배웠냐면, 예제 1번에 괄호 1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교과서 한번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이면 a는 b는 c는 0이다. 자, 요겁니다. 요거 1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이면 a는 b는 c는 0이다 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하려면 여기 좌변의 식을 보니까 여기는 좌변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이 0이죠. 근데 이 식은 지금 우변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식을 우변을 한번 0으로 만들어줘 보고 싶어요. 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 이 식의 형태가 될 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를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a 빼기 a''의 x제곱 플러스 b 빼기 b'의 x 플러스 c 빼기 c'은 0이 x의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2차식이 x의 항등식이면 그 개수가 다 0이 됐죠.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변형한 식에서도 보면 x의 2차식이에요. 그러면 개수인 요 값이 0, 요 값이 0, 이 값이 0이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이 0, 그리고 b 마이너스 b 프라임도 0, c 마이너스 c 프라임도 0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요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면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의 항등식이면 a는 b는 c는 0이다. 그리고 a는 b는 c는 0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x의 항등식이다 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여기 지금 예제 1번에 나왔던 거죠. 예제 1번에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2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프라임의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c 프라임이 x의 항등식이면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 1번에서 증명했죠? 예, 문제 1번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a는 a 프라임, b는 b 프라임, c는 c 프라임이면 이것도 역시 x의 항등식이다 라는 것은 1번의 관계랑 2번의 관계가,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일치하는 거예요. 앞과 뒤를 바꿨어도 뜻이 통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여기 나온 것처럼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하여 주어진 항등식에서 결정되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결정되지 않은 개수를 정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개수를 구한다. 몰랐던, 결정되지 않은 개수를 정한다는 말은 몰랐던 개수를, 그 값을 구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은 개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은 개수를 비교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개수를 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요거를 개수 비교법, 그리고 이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그러면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미정계수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 2번을 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등식이 x의 항등식일 때 실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좌변은 이렇게 개수가 다 정해져 있는 식이고, 우변은 지금 개수를 모르는 개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모르는 개수 ABC를, 그 모르는 개수의 값을 정하는 미정계수법을 이제 써먹으려고 해요. 미정계수법은 아까 말했듯이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수비교법을 이용한다면 양변을 똑같이 전개해 놓고 양변이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좌변은 보니까 x제곱, x, 그리고 상수항,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딱 드러나 있는데, 우변은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눈에 한 번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우변을 좀 정리해 볼게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b 플러스 c, a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플러스 a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러면 ax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요게 좌변, 이게 우변인데,
딱 보여요. 이제 뭐가 보여요?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보이죠.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고 논다면 A는 2가 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2가 되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A는 2 구했죠.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2니까 B는 6이겠네요. 자, 이 식에다가 또 우리가 구했던 값들을 대입해 볼게요. A는 2, B는 6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A는 2, B는 6, C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럼 개수비교법 이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좌변과 우변의 식이 형태가 같도록, 되도록이면 x에 관해서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든지 해서 한 번에 딱 드러날 수 있게 딱 비교하기 좋게 한 다음에 개수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치대입법은 말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근데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될지, 어떤 숫자? 어떤 숫자?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 간단해지는 x값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요 식을 보면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우변이 좀 간단해질까? 그러면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좀 간단하겠네요. 왜? 0이 되니까. 그럼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6이고 우변은 a 곱하기 0 플러스 b 곱하기 0 플러스 c예요. 그러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 c가 돼서 c는 마이너스 2겠네요. 자, 또 어떤 값 대입하면 좀 편할까요? x 대신에 0 대입하면 편하겠네요. 왜? 이제 좌변이 0 나오니까 2 곱하기 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0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c. 근데 c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어요. 대입할게요. 바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은 a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죠.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c는 구했지만 여기 a,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대입하면 조금 더 편할까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여기 x-1, x-1의 값이 1이 돼서 좀 식이 간단해질 것 같아요. 그럼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6은 a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2의 제곱 8 플러스 2는 4 마이너스 6은 a 플러스 b 하고 c는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8, 4 더하면 12 빼기 6이니까 6. 그리고 2를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플러스 2가 a 플러스 b여서 a 플러스 b는 8이겠네요. 그럼 요 1번식과 요 2번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1번식 더하기 2번을 1번 더하기 2번식을 해보면 좌변은 2a, 우변은 4가 돼서 a는 2가 됩니다. a는 2를 2번식에 대입해보면
2 플러스 b는 8이니까 b는 6입니다. 그래서 a는 2, b는 6, 그리고 c는 여기 위에서 구했죠. c는 여기 위에서,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풀었던 그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하니까 개수비교법이 조금 더 간단한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개수비교법이, 어떤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이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문제 2번을 보면 그게 그 두 가지가 확 드러납니다. 문제 2번에 1번과 2번의 형태를 보면 한 가지는 수치대입법이 편하고 한 가지는 개수비교법이 편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2번에 1, 2번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수비교법이 간단할지 수치대입법이 간단할지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네,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1번은 뭐가 더 편할까요? 2번에 1번은 좌우변이 지금 다 완전히 다 전개가 돼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을 딱 비교하기가 좋겠죠. 네, 그래서 1번은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네. 자, 좌변에서 2차항이죠? 2차항이죠. 그러면 2차항의 개수인 a-b는 4여야 하겠습니다. 자, 좌변에서는 1차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0 곱하기 x인 거죠. 그러면 1차항과 1차항이 같게 되려면 c는 0이어야겠네요. 좌변의 상수항과 우변의 상수항을 보면 a 플러스 b가 6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c는 0이라는 건 확실하고 요걸 1번씩 요걸 2번씩이라고 하면 1번씩 더하기 2번씩을 해보면 좌변은 2a, 우변은 10이 돼서 a는 5가 되겠네요. 자, a는 5를 2번씩에 대입해보면 5 플러스 b가 6이니까 b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a는 5, b는 1, c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개수비교법이 편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2번은 개수비교법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면. 근데 이건 좀 특이하게 좌변을 보면 이렇게 해서 0이 될 수 있는 값이 x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1로서 대입하면 좀 간단해지는 값이 딱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치대입법이 편할 것 같아요. 우변에서 이 복잡한 식을 0이 되게 만드는 값들이 딱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x 대신에 0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6, 우변은 0을 대입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0이죠. 그러면 b 곱하기 1 곱하기 플러스 1이죠.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b여서 b는 6이겠습니다. x 대신에 1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 빼기 1 빼기 6. 자, 우변은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값이 어디 있습니까?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값이 요 값이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러면 요 값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대입한 값만 알면 되겠네요.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a 곱하기 1 곱하기 2가 돼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는 2a여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값은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대입해보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0이 되게 하는 값은 어디 있을까요? 우변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는 값은 요거랑 요거. x 플러스 1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나오겠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 시계가만 남겠네요. 그러면 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406이니까 마이너스 2는 2c가 돼서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요 값들을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2, b는 6,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문제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우선 항등식에 대해서 배웠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 개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그 미정계수법에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이렇게 여기 위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도 요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넘어가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 나머지 정리.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공식. 어떠한 정리. 이렇게 나오면 공식을 의미하죠?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 특정한 때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나무셈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 px가 있을 때, 그 다항식을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자,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 미만이겠죠. 그럼 1차 미만이면 뭐밖에 없어요? 상수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rx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상수항은 x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r이라고 합니다. 여기 몫은 qx라고 했죠? 왜? 다항식이 만약에 5차야. 그런데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런데 그 몫은 어떻게 되겠어요? 4차가 나와야겠죠. 왜? 4차와 1차를 곱해야 5차가 나오니까. 그래서 qx는 x에 관한 몇 차식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기 때문에 몫은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rx라고 하지 않고 그냥 r이라고만 합니다. 무조건 상수니까. 자, 그러면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 이 식에다가 양변에 x는 알파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p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 q 알파 플러스 r인데, 요 q 알파의 값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값이 0이죠. 예,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p 알파는 r이겠구나.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냥 알파를 대입한 값이겠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 px를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는 p알파가 된다. 그러니까 p알파라는 건 뭐다? 1차식 x-알파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x는 바로 알파이죠. 그럼 그거를 요 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그게 바로 나머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다항식 p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요 1차식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요 1차식을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r은 어떻게 되느냐? 요 r은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p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요 값이 나와서 식을 정리해보면 그 나머지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항식을 요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요 다항식에다가 알파 값을 대입하면 그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요 나머지 정리입니다. 참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문제 3번을 한번 풀도록 해 봅시다. 이건 간단하니까 한 1, 2분 안에 풀도록 하세요. 자, 문제 3번 해결하겠습니다. 다항식 px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걸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럼 그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저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p알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면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어서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이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자, 다음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그러면 요거를 x-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2겠네요. 그럼 그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구한다? 저 식에 2만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가 2, x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5니까 3 곱하기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2 마이너스 5이고 3 곱하기 16이면 48 마이너스 16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 그러면 48 마이너스 19가 되니까 29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x-2로 나눈 나머지는 29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항등식의 성질 배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란 어떤 것이다 라고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 예제 3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